안녕하세요. 2021년 전기기사 제2회 필기시험 전기 자격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전기력선의 성질 10가지가 있죠. 종전에서 나와 부의 전하로 들어간다 또는 무한 원점으로 향하더라.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며 교차하지 않는다 해서 전기력선의 성질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이다. 틀렸죠? 등전이면과 직교해야 되겠죠? 직교한다. 틀렸네, 2번. 1번 틀렸고 2번 전기력선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맞네요. 전기력선 도체 표면이 바로 무엇이 된다? 도체 표면이 등전이면이 되고 등전이면과 직교합니다. 이렇게 도체, 대전된 도체가 있을 때 이 대전된 도체 표면은 무엇이 된다? 등전이면이 되고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직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기력선 도체 등전이면과 직교하더라. 그래서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3번도 보시면은 전기력선 도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된다? 도체 내부에는 산물하고 있죠. 전기력선도 없고 전하도 없고 전개이색이도 도체 내부에는 전부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 되어서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이것도 틀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을 향한다 했네요. 전기력선은 자연계 현상과 똑같이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또 열이 전달될 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하는데 낮은 점에서 높은 점을 향한다니까 틀렸죠. 그래서 바른 표현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보시겠습니다. 유전율 입시론 전개세기인 유전체의 단위 체력당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는 이렇게 물었네요.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이 되겠죠. 원래 전개 중에 축적된 에너지는 전체의 체력에 축적된 에너지는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와 같습니다.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세 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2분의 1 CV 제곱이 있죠. 그래서 단위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줄. 전체의 체력에 축적된 에너지, 전개 중에. 그러면은 이것을 평행판 콘덴서의 정류량 C로 한번 정리해주면은 간격 C는 간격의 반비례 면적에 비례하면서 유전체 입시론이면 유전체 입시론이 되겠죠. 그래서 정류량 C가 됐고 V는 전개색 2에 곱하기 간격 D면은 전위 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D 하나 소거되고 소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겠죠? 2분의 1 입시론 2의 제곱 2의 제곱에 면적 S 곱하기 간격 D가 됐죠? 면적. 그럼 면적 곱하기 간격이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체력에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입시론 2의 제곱 곱하기 체적 볼륨이 되었죠? 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정전 에너지는 전체의 체적으로서 전체의 체력에 축적된 에너지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V만 소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개 중에 단위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입시론 전개색 2의 제곱이 되고 단위 체력당에서 줄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 에너지는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2분의 1 유전율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분의 1 유전율 2의 제곱해서 3번에 있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와전류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와전류를 이용하는 것. 와전류는 일반적으로 맴들이 전류라고 해서 어떤 자성체에 자기 H가 변할 때 여기서 맴들이 전류가 흐르거든요. 맴들이 전류. 이것을 와류라고 합니다. 와류. 와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와류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어떤 회전체가 회전할 때
여기서 자장 내에서 회전하게 되면은 전자석이든 영구자석이든 자장 내에서 어떤 회전체가 회전하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생긴다? 맴들이 전류가 생기거든요. 그럼 맴들이 전류에 의한 또 자장에 의해서 역벡타의 토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와전류에 의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적 브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브레이크가 일반적으로 맴들이 전류에 의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부속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수중 음파 탐지기 같은 것은 표표과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맴들이 전류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3번 자기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전개의 세기가 x분의 2, 이것은 일반적으로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i라고 쓸 수 있고 또는 ax로도 쓸 수 있죠. 네,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세기에 x 성분이 되고 이것은 y 성분이 되면 이건 기본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3과 5인 점에서 통과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그러면 이 전기세 E 값이 E가 벡터적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x분의 2, 이게 ax 플러스 y분의 1, 2 곱하기 ay. 그래서 이게 전기세기 x성분, 이게 전기세기의 y성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정식이 있죠?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은 무엇이 된다? 전기세기의 x성분분의 1 델타 x는 전기세기의 y성분분의 1 델타 y. 또 z성분 있으면 z성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각각 요 x성분과 y성분을 각각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x분의 2분의 1 곱하기 델타 x는 여기서 요 x성분 값 대신에 대입해준 것입니다. 는 무엇이 됐다? y분의 2분의 1 델타 y 되겠죠? 그럼 이거 위로 올라가고 2분의 1이 남는데요. 그럼 2분의 1은 같이 소거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거되고 위로 올라가니까 x 델타 x는 y 델타 y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1은 소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각 미분기가 있으니까 똑같이 적분해줘도 등식은 변함이 없죠? 그럼 x를 x로 적분하니까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적분상수 c1을 써줄까요? 여기도 y를 y로 적분하니까 2분의 1 y의 제곱이 되겠죠? 적분상수 c2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x 값이 y 값보다 뭐 크네요. 그러면은 x 값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c는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무엇이 된다?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소거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거시키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로 넘기죠? 그러면 C1 마이너스 C2 뭐 여기서 똑같이 뭐 2로 구해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상수가 되는데요. 상수 K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주어진 조건에서 x 이꼬로 3, y 이꼬로 5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5를 넣고 5의 제곱 마이너스 x 대신에 3을 넣으면 3의 제곱이 무엇이 된다? 상수 K가 되겠죠? 5, 25, 3, 3, 9를 빼주니까 1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K값이 16이 되었으니까 y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6? 이러한 전기력선의 방정식으로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4번에 있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의 권수 NA인 A코일과 권수 NOP인 B코일이 있을 때 B코일의 자기인덕턴스가 LA 헨리라면 두 코일의 상호인덕턴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 누설 자속은 0이다. 이렇게 써졌네요.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는데요. 환상 철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상 철심에 코일을 감았습니다. A 코일과 B 코일이 감겨 있죠. 이 철심의 단면적이 S미터의 제곱이고 S미터의 제곱. 그래서 자속 파이가 순환하는데 이 평균 자료의 길이를 L미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속 파이가 순환하게 되는데요. 자료의 길이를 L미터라. 길이는 L미터.
이 자석화율을 투과시킬 수 있는 능률을 투자율 뮤라고 씁니다. 뮤 헨리 퍼 메타. 자, 이럴 때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에 코일의 권수가 NOA에 감겨 있고 P 코일의 권수는 NOB에 감겨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누설 자석이 없을 때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1차 코일의 자기인덕턴스 L1이라고 써줬고 L 써줬죠. A 코일의 자기인덕턴스는 무엇이 된다? 항상 자료의 길이 L로 분지 투자율 단면적 S 권수 NOA의 제곱 곱하기 단면적 S 이게 1차 코일의 자기인덕턴스가 됩니다. A 코일의 자기인덕턴스 물론 B 코일도 있는데 B 코일은 놔두고 상호인덕턴스 뮤처는 어떻게 된다? 상호인덕턴스는 자료의 길이 L로 분지 투자율 뮤 NO, A 코일의 권수 NOA, B 코일의 권수 NOB 곱하기 S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상호 인덕턴스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같은 수를 곱해주고 나눠줄 거예요. 무엇을? NOA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은 여기 NOA를 나눠주고 NOA를 구해줬으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L 분지 뮤 NOA 제곱 S가 무엇이 됩니까? 1차 코일의 자기인덕턴스 LA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LA 곱하기 NOA분의 NOB가 되겠죠? 여기 NOB는 남겨놨으니까. 자, 그래서 상호인덕턴스 뮤추로는 A 코일의 자기인덕턴스 LA 곱하기 NOA분의 NOB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LA분의 NOA가 돼야 되니까 LA분의 NOA분의 NOB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평등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발사된 전자의 원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평등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속도 v 메타퍼세크로 발사된 전자의 원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자장의 색이 이렇게 B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B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이 있다. 자석에는 또 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개의 실을 써줬고 자석에는 또 B라고 많이 쓰죠. B 웨바 퍼 미터의 제곱인 이런 자개 중에 이쿨럼이라는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합니다. 이쿨럼이라는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하게 되면은 여기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뭐에 의해서? 로렌즈의 힘. 플레밍의 윈슨 법칙에 의한 로렌즈의 힘이 있거든요. 로렌즈의 힘. 중앙으로 들어가는 힘, 로렌즈의 힘이 있는데 항상 구심력과 원운동을 하다 보면 원심력이라고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쓰고 원심력과 로렌즈의 힘, 원운동을 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힘, 이것을 구심력이라고 씁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는 힘.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은 상태에서 전자가 원운동을 하거든요. 자, 이럴 때 로렌즈의 힘인 구심력은 어떻게 되느냐? 로렌즈의 힘, 중앙으로 들어가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썼을 때 구심력은 전자의 전기량 E 곱하기 전자의 운동 속도 V 자장의 색이 B라는 게 구심력입니다.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인 세타가 되네. 사인 90도 1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심력이고 원심력과 같아야 되거든요. 원심력은 반지름이 R미터인 원을 갖고 R미터인 원으로서 운동하거든요. 자, 이럴 때 원심력이 어떻게 된다? R분의 MV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은 상태에서 원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반지름을 산출해 보려면은 여기서 V와 V 하나 소거시킬 수 있죠? 그러면 R분의 MV는 무엇이 됩니까? EB가 되죠? 그럼 R 교환해 주니까 반경 R은 어떻게 된다? 원운동을 때 반경 R은 전자의 전기량 곱하기 자장의 색이 B분의 전자의 질량 곱하기 속도 V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도 V는 또 무엇입니까? 속도 V는 오메가 R이군요. 원운동을 때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R가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R 값은 무엇이 된다? EB분의 MV는 각속도 오메가 곱하기 R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과 R을 소거되죠? 그럼 1이 되었으니까 여기다 곱해주고 곱해주면 요거라도 곱해주면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된다? 각속도 오메가는 M분의 2B가 되겠네요. M분의 2B가 되었다. 언제나 각속도라는 것은 우선 2파이 F로 쓸 수도 있고 N으로 쓸 수 있습니다. 2파이 F 또는 N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기 타임은 무엇이냐? 타임은 N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바퀴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는
회전 속도, 초당 회전 속도면 L이 주기가 되겠죠? 그럼 속도 N으로 여기를 나눠주고 여기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2B분의 2파이 M이 되겠네요. 2파이 M이 되었죠? 자, 이게 주기가 되는 것이면 세크. 그리고 이것을 주파수로 생각했을 때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는 이건 교환해주니까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돼서 2파이 M분의 2B가 되겠네요. 자, 이것이 차장의 색이 빈 곳에 전자의 전기랑 2쿨럼의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 원운동을 할 때 나오는 반지름, 각속도, 주기, 주파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좀 보기를 보실까요?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한 로렌즈의 힘과 원심력의 평형 원운동이 이루어진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아니고 왼손 법칙이어야 되겠죠?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 원의 반지름은 전자의 발사 속도 V와 전개 사이에, 전개라는 걸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속도와 전개 사이에 곱에 비례한다. 반지름은 속도와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전개의 곱에 비례한다는 틀렸죠? 3번. 전자의 원운동 주기는 전자의 발사 속도와 무관하다. 속도와 무관한 거 한번 볼까요? 주기 타임은 어떻게 됐다? 2B분의 2파이 M이 되니까 속도 V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속도 V와는 무관하다. 그럼 3번이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자, 속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기. 4번 보시면은 전자의 원운동 주파수는 전자의 질량에 비례한다. 주파수는 질량 M에 반비례하네요. 주파수는 질량에 반비례였더라. 그래서 다 틀렸죠. 그럼 바른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전개 2볼트미터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경계면에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인가? 단 입시론 1, 입시론 2는 각 유전체의 유전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면에서 전개가 입사할 때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맥스웰이라는 분이 연구했다 해서 맥스웰의 응력이라고 쓰는데, 보편적으로는 수직으로 입사할 때 시험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수평으로 입사할 때가 나왔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계면이 있죠? 두 종류의 유전체가 접해 있는 면을 경계면이라고 해서 좌편의 유전일이 입시론 1, 우편의 유전일이 입시론 2인 두 종류가 접해 있는 경계면이 이렇게 조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면으로 보죠. 경계면. 그럼 일반적으로 전기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를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수평으로 전기가 이렇게, 이 완우가 이렇게 입사하고 이 투도 또 수평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투가 이렇게 수평으로 입사할 때 이때 이 경계면에서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생기는 어떻게 하느냐. 수평으로 입사할 때는 굴절의 법칙에서 이는 어떻게 됐다? 이 완우의 사인 세타 완우는 이 투의 사인 세타 2가 되는데, 수평으로 입사했다는 건 이 법선 노말과 각도 한백도에다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 되고 여기도 사인 90도가 1이 되어서 2완과 2투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입사할 때 항상 2완과 2투는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러면 이런 정지되어 있는 전하들 사이에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정전 응력이라 해서 힘은 세 가지씩 있죠. 2분의 1, 대표는 여기서는 전개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2의 제곱. 우리 좀 전에 정전 에너지를 공부하셨죠? 정전 에너지와 정전 응력은 같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또 하나는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이 입시론분의 전속미터 D, 전속미터 그때는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쓰거든요. 자, 그런데 두 가지씩인데 지금은 수평으로 입사할 때는 전개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요 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항상 이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인장,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하고, 수평으로 입사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F1가, 또 이쪽에서는 F2가 이렇게 압축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F2. 그런 힘은 어느 게 크냐면 임의로 여기를 크다고 보면 입시론 1이 입시론 2보다 크다. 그러면 이 힘 F1이 더 크겠죠? 요 식에다 대보면 F1은
2분의 1 이필론 1 곱하기 2 완후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 F2는 2분의 1 이필론 2 E2의 제곱이 되는데, E1과 E2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필론 1이 크면은 이필론 2가 크게 되면은 이 힘이 더 크죠. 그래서 항상 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하냐면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 포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계면에서 전기가 수평으로 작용할 때 힘은 큰 힘, F1에서 뭘? F2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F1에서 F2를 빼주니까 2분의 1 공통인수로 나오고, 이필론 1 마이너스 이필론 2에다가 E1, E2에 각각 제곱이 되어 있는데 같으니까 2에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경계면에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세기는 이런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단위 면적당 힘이 작용하고, 힘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작용한다?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항상 힘은, 요 힘의 방향은 유전율 이필론이 크다. 그럼 이필론이 큰 쪽에서 이필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작용한다. 여기서는 크기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논하지 않았는데 항상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수직이든 수평이든 간에 항상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럼 여기서 보기에서 답을 찾으면은 3번에 있네요. 힘 F는 2분의 1, 2의 제곱, 이필론 1 마이너스 이필론 2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평등 자개이치 제로 중에 반지름이 A미터이고 투자율이 뮤인 구자성체가 있다.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이렇게 물었네요. 단 구자성체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줘졌습니다. 자, 이 구자성체 내부의 자개의 감자율을 보는 것인데요. 감자율은 N으로 쓰는데요. N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와 구자성체 이것들의 감자율은 그냥 공식같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의 감자율 N은 어떻게 된다? 감자율 N은 제로가 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는 감자율이 제로이고,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어떻게 되냐?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N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을 유도로 할 수 있습니다. 유도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감자율이 유도되는 과정은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차후에 제가 끝에 가서 8번의 유도식을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이라? 답은 3분의 1이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네, 답은 3번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따 다음에 또 다시 유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있다. 도체 A에만 1쿨럼의 전하를 줄 때 AB의 전위가 각각 3V와 2V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AB 도체에 각각 1쿨럼과 2쿨럼의 전하를 주면은 A 도체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이네요. 이런 얘기죠. 여기에 도체 A가 있고 도체 B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다 전하가 Q1쿨럼의 전하가 추가되어 있고 여기는 Q2쿨럼의 전하가 추가됐다. 자, 이럴 때 이 완도체의 전위를 VA 할까요? A 도체니까 A로 쓰겠습니다. 그럼 B 도체의 전위를 B라고 썼을 때 AB 도체의 전위가 어떻게 된다? A 도체의 전위는 전위 개수에 의해서 P11 Q1 플러스 P12 Q2. B 도체의 전위 VB는 무엇이 된다? P21 Q1 플러스 P22 Q2. 이게 전위 각각 도체들의 전위를 전위 개수로 표현하는 요령이죠.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실까요? 주어진 조건에서 각각 도체에 있는데 A 도체에만 1쿨럼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A 도체에만 1쿨럼을 줬다는 얘기는 B 도체에는 전을 안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A만 1쿨럼을 준 것이다. 1. 여기도 1이죠. 여기는 0이 된 것이죠. B 도체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전하가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도체에만 1쿨럼을 줬을 때 각각 얘는 0을 줬을 때 전위 A도체의 전위가 얼마? 3V가 됐고 B도체의 전위는 2V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0이고 이게 1이니까 P 완화는 어떨 수 있죠? 그럼 P 완화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P 완화는 3이 줬고 그럼 P 투환이 나오죠? 투환. 여기서 0이니까 P 투환이 얘가 1쿨럼을 줬으니까 2가 되겠네요. P 투환이 2가 되는데 P 투환은 항상 뭘 것 같다? P 완 투와 같다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놓고 주어진 조건에서 A도체와 B도체에 각각 1쿨럼과 2쿨럼의 전하를 줬다 했습니다. 그럴 때 A도체의 전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A도체의 전위는 P 완환이니까 P 완환이 3이 됐죠? 다시 써볼까요? P 완환 Q1 플러스 P12의 Q2가 A도체의 전위인데 P 완환은 여기서 구했으니까 3이 됐고 3 곱하기 A도체는 1쿨럼의 전을 줬다 했습니다. A도체는 1쿨럼의 전을 줬으니까 2를 곱해주고 플러스 P12는 2와 같아서 2가 됐죠? 2 곱하기 2도체에는 2쿨럼의 전을 줬습니다. 2쿨럼의 줬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2는 4가 되니까 7V가 되겠네요. 그래서 A도체의 전위는 7V가 되었다.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2번에 있죠?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놓인 Q쿨럼의 전하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물었네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의 정리에서 항상 전기력선, 임의 표면을 통해서 유출되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된다? 표면 안에 있는 전하의 입시로는 여러분의 1배가 됐더라. 이것이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이런 전기력선의 총수는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력선의 밀도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수한 면적을 적분해서 곱해주면은 밀도 곱하기 면적에서 전기력선 수가 되고 전기력선은 항상 입시론 제곱의 Q, 진공중일 때 항상 입시론 제곱의 Q라는 전기력선이 유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는 입시론 제곱의 Q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3번에 있죠?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B투자율이 50인 환상철심을 이용하여 100cm 길이의 자기회로를 구성할 때 자기저항이 2.0 곱하기 10의 7승 암페톤 웨버 이하로 하기 위해서 철심의 단면적은 약 몇 미터의 제곱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환상철심의 단면적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환상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화기가 통과하죠? 그럼 여기서 전류를 흘려주면은 I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자석화기가 순환하게 되는데요. 이 자석화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저항이라고 씁니다. 그럼 이 자기저항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철심의 단면적이 Sm의 제곱이고 단면적을 Sm의 제곱으로 쓰고 이 평균 자료의 길이를 Lm라 그리고 자석화기를 투과시킬 수 있는 투자율을 뮤 헨리 퍼 메터라고 한다면은 이 철심의 자기저항 R로 마그넷은 어떻게 된다? 마그넷은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회로의 저항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회로의 저항 R은 어떻게 된다? 전기회로의 저항 R는 고유저항 단면적분의 길이 L라고 쓰죠? 이 고유저항 로의 역수가 무엇입니까? 도전율 K로 써볼까요? KA분의 L화 됩니다. 그러면 자기저항은 똑같아요. 이 도전율과 대응되는 것은 이 철심의 투자율이냐, 자석화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률 투자율. 뮤 단면적 S. 단면적 S를 썼고, 단면적 A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자료의 길이 L가 자기저항이거든요. 지금 단면적을 구하라 했으니까 교환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철심의 단면적 S는 어떻게 된다? 철심의 투자율. 항상 투자율이라는 것은 진공 투자율과 비투자율 뮤S가 투자율이 되겠죠? 자기저항 R로 마그넷분의 자료의 길이 L가 바로 철심의 단면적이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진 값 그대로 넣어줄까요? 진공의 투자율은 항상 진공의 유전율과 같이 정수로 암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B투자율이 지금 주어진 게 50이라고 줄였습니다. B투자율 50이라고 줄였죠. 자기저항을 얼마로 만든다? 자기저항을 2 곱하기 10의 그냥 7승이라고 줬습니다. 2.0인데 2 곱하기 10의 7승이다. 자료의 길이는 100cm니까 1m가 되겠죠? 1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길이 1m를 넣어주고 단면적을 산출하면 되겠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과 10의 7승 없어지죠? 5, 20, 100이 됐습니다. 100으로 올라가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그러면 답은
4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4파이분의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2승으로 곱해주고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곱해줬으니까 똑같죠? 그러면 100을 4파이로 나누면 약 얼마가 된다? 7.97 정도 될 것입니다. 약 8 정도 되죠. 약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단면적 미터의 제곱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3번에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있죠? 답은 3번에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m인 정사각형 루프의 1A의 전류와 흐를 때 중심점에서의 자석의 밀도 B는 약 몇 웨바 퍼 미터의 제곱인가? 자석의 밀도를 구하라 했네요. 자, 이게 유한직선 전류는 자기의 세계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전류가 IA 흐를 때 한 변의 길이는 Lm입니다. Lm. 여기도 똑같이 IA 흐르고 있을 때 요 사각형 중심점에서의 자장의 세기를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자석의 밀도 B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런 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우리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사각형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 H 사각형은 어떻게 된다? 언제나 파이 한 변의 길이 L분지 2 루트 2 곱하기 I라 이렇게 암기하시죠? 뭐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이 L은 4m이고 전류는 1A를 흘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석의 밀도 B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B는 항상 무엇입니까? 진공, 공기 중이면은 뮤제로 H면 되겠죠? 자, 그래서 뮤제로 곱하기 파이 L분지 2 루트 2 I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로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며 파이 한 변의 길이가 4m라고 줄였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m라고 줄였으니까 여기 L값 대신에 4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2 루트 2 곱하기 전류는 1A의 전류를 흘려준다고 했습니다. 전류는 1A의 전류를 흐른다. 1A.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 4파이와 여기 4파이 소거되죠? 그러면 2 루트 2가 되니까 2.828이 되네요. 2.8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습니다. 약 2.828은 2.83 정도가 되겠네요. 보기에서 찾으면 2.83 해서 1번의 답이 있죠? 자석의 밀도는 단위가 웨바 퍼 미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비투자율이 350인 환상철심 내부의 평균 자개의 세기가 342 Aa/m/m일 때 자와의 세기는 얼마인가 물었네요. 자와의 세기. 항상 전기학문에서는 분극의 세기가 있고 자기학문에서는 자와의 세기가 있죠. 자와의 세기 J는 어떻게 된다? 자와의 세기를 우리는 J로 쓰는데요. 자와의 세기라는 것은 이렇게 자성체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강자성체라고 쓰는 것입니다. 강자성체가 있을 때 자장의 세기를 이렇게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H를 가해줄 때 이 자성체가 자화가 되죠? 자기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쪽에 N극이라는 자석이 있고 이쪽에 S극이라는 자석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N극이라는 자석 가까이에 여기는 S극이 나오고 여기는 N극이 되어서 얘가 자석이 되거든요. 이 자화되는데 요 자성체 표면에 나타난 자화량 있죠? 요 자화량, 단위면적당 자화량을 무엇이라 한다? 자와의 세기 J라고 씁니다. 그랬을 때 이 자와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우리 공식을 암기하시죠? 뮤제로 µS-1 곱하기 H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자성체 내부에 자기의 세기 H를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줄였습니다. 진공의 투자율 줄였죠? 진공의 투자율 줄였고 비투자율 줄였고 자기의 세기를 다 줄였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진공의 투자율은 언제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뮤S가 350이라고 줄였습니다. 비투자율이 뮤S가 35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건 뭐 빼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뭐 없다고 해서 줬죠.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349나 그냥 350 곱해줘도 되고 자장의 세기 H가 얼마를 줄였다? 342 Aa/m라고 해줬습니다. 342 Aa/m. 이것을 그냥 곱해주면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 누르면 약 얼마가 되냐면 0.15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와이색이 제 단위는 웨바 퍼 미터의 제곱이 되거든요. 단위 면적당 자량이 되어서 웨바 퍼 미터의 제곱. 보기에서 찾아보면 2번에 답이 있죠? 0.15가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14번 보겠습니다. 전개색이 이 값이 정해서 이게 순식값이 주어진 겁니다. 이 값이 루트 2, 이게 최대값이 되거든요. 루트 2의 2 시료값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오메가. 코사인으로 많이 주었네. 사인으로 줬네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c분의 x 볼트포미터인 평면 전자파가 있다. 이런 진공 중에서 자개의 시료값은 얼마가 되는가? 자개를 구하랬네요. 그러면 진공 중에서의 이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고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고유 임피던스를 에타에서 진공 중이다. 제로 쓰면 되겠죠? 진공 중에 고유 임피던스는 무엇이 된다? 전개의 자개에 대한 비입니다. 전개의 자개에 대한 비를 우리는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고유 임피던스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진공 중일 때는 얘는 어떻게 된다? 루트 2피론 제로분의 루트 뮤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각각 넣어서 정리해 주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이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구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었고,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각각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죠? 이거 정리해주면 이게 얼마가 된다? 120파이가 될 것입니다. 120파이. 자, 따라서 전개의 색이 시료값이 주어지고 자개의 색을 구하라. 그럼 교환해주면 되겠죠? 이게 자개에 대한 전개의 비가 되는 것이니까 자개를 구하니까 교환해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개의 시료값을 뭐 여기다 2를 첨부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료값이라는 뜻입니다. 는 무엇이 된다? 120파이분의 전개의 색이 시료값 2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개의 색이 암페아톤 퍼 메타를 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120파이분의 2C, 2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료값이라는 뜻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반지름이 0.03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약 몇 쿨롬인가? 단 이 구도체의 주위의 공기에 대한 절연 내력이 5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오졌네요. 자, 이런 구도체가 있는데 반지름이 Am인 구도체가 있다. 이런 구도체에 주어질 수 있는 전하 Q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단, 이 구도체에 Q콜롬의 전하를 주었을 때 이 구도체 표면에서 절연 내력이라는 것이죠. 원래 절연 내력은 전개의 시기와 크기가 같고 단지 절연 내력은 스칼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의 색 2는 도체 표면에서 전개의 색 2는 무엇과 같다? 전개의 색 2와 전개의 세기와 절연 내력의 크기는 같은 것입니다. 절연 내력. 그래서 절연 내력의 단위가 보면은 뭐로 주어졌다? 절연 내력이 주어진 게 5 곱하기 10의 6승 단위가 볼트 퍼 미터로 주어졌죠. 그래서 절연 내력과 전개의 세기 크기는 같은데 얘는 절연 내력은 스칼라이고 전개의 세기는 벡터 함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체 표면에서 절연 내력, 즉 전개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6승을 가질 때 이 구도체의 전하는 얼마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도체 반지름 A미터인 구도체에 Q콜롬의 전하가 추가됐을 때 이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4파이 피론 제로분의 1. 주위 매질이 진공이라고 했죠? 거리. R위의 제곱의 반면인데 반지름 A미터인 구도체 표면이니까 여기다 A를 넣어주면 되겠죠. A 제곱분의 Q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Q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주어진 값을 그대로 줘볼까요?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면 5 곱하기 10의 6승이죠. 전개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6승이 되었고 4파이 피론 제로분의 1은 언제나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죠. 반지름은 지금 주어진 게 0.03m로 줄였습니다. 0.03m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분의 Q가 했더니 요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Q를 구하니까 이것을 나눠주고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Q 값은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10의 6승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나눠주고 얘는 제곱해 준 거 어떻게 됩니까? 3, 3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었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게 10의
9군을 먼저 소거되고 10의 9승이 위로 올라가서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승 지워지고 마이너스 3승 남았네? 마이너스 3승과 4승 있으니까 마이너스 7승이 되겠네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럼이라는 전압가량 줄 수 있다. 할 수 있겠네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3m라면 그 주파수는 몇 마이크로헤르츠인가?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인가 물었습니다. 원래 공기 중에서 전자파의 전파속도 진공중일 때는 V0 쓰면은 루트 이피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되죠. 원래 전자파의 전파속도 V는 어떤 매질에서는 루트 유전율 투자율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진공중이라면 진공 투자율, 진공의 투자율과 유전율을 넣어주면 되겠죠. 요 값이 항상 얼마가 되냐면 빛의 속도와 똑같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는 빛의 속도나 전자파의 전파속도는 동일하거든요. 얘가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10의 약 8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도는 어떻게 된다? 항상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이 파의 길이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항상 무엇이 된다? 속도 V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파의 길이 파장이 3m라고 했습니다. 그럼 3 곱하기 주파수를 했더니 3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과 3은 소거지니까 주파수 F는 어떻게 된다? 10의 8승 헤르츠가 되네요. 10의 8승 헤르츠는 메가헤르츠로 치니까 10, 100 곱하기 메가헤르츠, 10의 6승이 돼서 메가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100메가헤르츠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에 있죠?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유전율 이프론환투를 가진 유전체가 서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서 진전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 E1, E2는 각 유전체의 전개이고 D1, D2는 각 유전체에서의 전속의 밀도이고 세타1, 2는 각 경계면의 법선 벡터와 E1, E2가 이루는 각이다. 자, 이게 경계면에서 나오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굴절의 법칙. 상단부의 유전체 유전율이 두 종의 물체가 접해 있는데 경계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부의 유전율은 이프론 1, 하단부의 유전율이 이프론 2인 두 종의 유전체가 접해 있다. 이 유전체가 접해 있는 면을 경계면이라고 쓰며 이 경계면의 전기가 이렇게 입사합니다. 입사 전개를 E1이라고 썼고 여기서 꺾이죠? 굴절한다. 굴절 전개를 E2라고 쓰는 것입니다. 굴절 전개 E2. 이랬을 때 이 경계면에 수직선을 세워 그리면은 이 수직선을 법선이라고 쓰거든요. 이 법선과 E1과 이루는 각도는 세타 1이 되었고 굴절 전개 E2와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 2이다. 이럴 때 항상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굴절의 법칙이거든요. 굴절의 법칙입니다. 굴절의 법칙. 굴절의 법칙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식. 일식은 무엇이 된다? 전개에서 E1 후에 사인 세타 1. 이를 접선성이라고 쓰죠. 접선성분은 전개에서 E2의 사인 세타 2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개색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고 두 번째, 전속 밀도. 항상 이프론 1 곱하기 E1호는 무엇이 된다? 1호는 D1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프론 2 곱하기 E2호는 무엇이 된다? D2가 되겠죠? 이 전속 밀도들은 항상 법선 성분이 같습니다. 그럼 법선은 D1호의 코사인 세타 1은 무엇이 된다? D2의 코사인 세타 2가 되어서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물론 이 경계면에 뭐가 없을 때, 전하가 분포되지 않을 때입니다. 경계면에 전하가 진짜 실제의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항상 성립되는 식이죠. 그러면 이 식으로 이 식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럼 3식이 나오는데요. 3식은 나눠지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에이필론 2분의 에이필론 1 값은 어떻게 된다? 그것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됩니다. 이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 탄젠트 값이라는 건 각도의 비례니까 세타 2분의 세타 1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유전율 이프론 2가 크다. 그럼 굴절각도 유전율에 비례해서 굴절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절각은 유전율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4번에 전개에서 E1 사인 세타 1, E2 사인 세타 2는 같고 전속밀도 D1 코사인 세타 1, D2 코사인 세타는 같고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무엇이 된다?
입시론 2번, 입시론 1 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반지름이 Am인 독립금속부의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지름 Am인 구도체의 정전 용량을 구하는 문제이죠. 자, 이런 구도체가 있다. 이 구도체에 V볼트의 전위체를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V볼트의 대지 사이에 V볼트의 전위체를 가해주면은 이 대지에는 마이너스 Q쿨럼의 전하가 추가되고 이 구도체에는 Q쿨럼의 전하가 추가됩니다. 이 구도체, 반지름 A미터는 구도체가 이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정전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구도체의 정용량 C는 어떻게 되냐? 구도체의 정용량. 그러면 Q쿨럼의 전하가 추가되어 있는 이 구도체의 표면의 전위, 이 도체의 전위는 어떻게 된다? 이 구도체의 전위 V는 언제나 4파이 G의 질이 진공 중이다. 입시론제로 1. 항상 전위는 거리의 반비례입니다. 그럼 이 구도체 표면 전위는 반지름 A미터이니까 반지름 A분의 Q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구도체의 전위입니다. 따라서 정용량 C는 어떻게 되냐? 항상 C는 언제나 C는 Q는 CV가 되기 때문에 전기랑 Q는 CV가 되거든요. 원래는 전위차에 비례하며 그 비례함수가 C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하 Q는 무엇이 된다? CV가 되거든요. 따라서 정유량의 C는 무엇이 된다? V분의 Q가 되거든요. 그래서 V값 대신에 여기다 대입해주면 4파이 입시론 제로 A분의 Q가 V가 됐고 Q를 나누면 되죠. 그럼 Q와 Q는 소거되니까 1이 되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독립구도체의 정유량 C는 어떻게 된다? 4파이 입시론 제로 곱하기 A. 그래서 이건 상수이며 정수이며 반지름에 항상 비례한다고 쓰는 것입니다. 단위는 F를 써서 이때 페럿이라고 쓰죠. 그래서 4파이 입시론 제로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2번에 있죠.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자석의 밀도 B가 10웨버/m의 지급인 자개 중에 10cm의 도체를 자개와 60도의 각도로 30m/s로 움직일 때 이 도체에 유기되는 기절력은 물었네요. 이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절단설이라고 해서 자장의 세기 B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에서 공간에 웨버/m의 지급인 자개 중에서 도체 길이가 1m입니다. 도체 길이는 1m. 길이가 1m인 도체를 이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이렇게 운동했습니다. 속도 V는 30m/s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도체가 이 자석을 절단하죠? 그럼 이 도체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이 도체에서 2V의 기절력이 유도되죠? 이 도체에서 유기되는 기절력, 유기 기절력은 어떻게 된다? 유기 기절력 또는 유도 기절력이라고 쓰는데요. 유도 기절력 E는 무엇이 된다? 도체 운동 속도 V, 자장의 세기 B, 도체 길이 L의 각도가 예를 들어서 세타이다. 세타가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것이죠. 항상 이게 백담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인 세타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 모든 값 주어졌습니다. 속도는 30m/s, 자장의 세기는 B는 10, 도체 길이가 10cm니까 0.1m가 되었죠. 각도가 60도의 각도로 운동을 나겠습니다. 60도. 사인 60도는 2분의 1 3이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니까 10 곱하기 0.1은 1이 됐죠. 30을 2로 나누니까 15 루트 3볼트라는 15 루트 3볼트라는 기절력이 얻어지네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2번에 있죠.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원점에 1 마이크로쿨럼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점 P점 이 X축으로 이 Y축으로 마이너스 2 Z축으로 4m인 점에서 전개의 세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얼마인가 물었네.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직각좌표에서 X축, Y축, Z축에는 직각좌표가 있죠. 여기를 X, 여기를 Y, Z축이다. 그럼 원점으로서 X축으로 얼마? X축으로 2m. X축으로 2m, 2m. Y축으로 마이너스 2m입니다. 마이너스 2m니까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m, 2m. Z축으로 4m. 2, 3, 4m.
아무튼 요점에서의 뭘 구하라? 요점에서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거리에 대한 벡터는 어떻게 되냐? 거리 벡터. 거리 벡터를 R로 벡터로 썼습니다. 거리 벡터는 무엇이 된다? 여기에 X축에서 얼마로 갔다? 2m. Y축으로는 마이너스 2m. Z축으로 4m 갔으니까 거기다 X축에 2AX 쓰면 되겠죠? AX. 마이너스 Y축으로는 마이너스 2m 갔으니까 2AY 플러스 Z축으로 4m 갔습니다. 4AZ 해서 이건 IJK로도 많이 쓰고 AX, AY, AZ는 기본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벡터. 이게 거리에 대한 벡터를 표현한 것이군요. 그러면은 거리 벡터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 이 거리 벡터의 절대값은 X성분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Y성분, 마이너스 2인데 제곱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크게만 제곱해주면 됩니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합을 해서 지역근을 취해주면 이게 거리 벡터에 대한 절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2는 4, 2는 4, 4, 4, 16이니까 24가 됐네요. 루트 24가 되었습니다. 25는 5가 되는데 25, 그러니까 5는 조금 안 되겠네요. 4.9 정도 되겠네요. 약 4.9.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단위 벡터 R로 제로라고 쓰죠. 단위 벡터 R로 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 벡터는 거리 벡터의 절대값 R의 절대값분의 거리 벡터 R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 4.9로 루트 24분의 2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4AZ가 무엇이 된다? 단위 벡터 R0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크기는 1이에요. 이것도 절대값은 1이니까 1분의 1, 24분의, 루트 24분의 24가 되어서 1이 되는데요. 이것을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루트 24분의 2는 약 5로 보면 5로 나누면 0.4가 되겠죠? 근데 얘가 5가 약간 안 되기 때문에 약 0.41 정도가 될 것입니다. 0.41 AX 마이너스 똑같죠? 0.41 AY Z축은 4가 되니까 이거 2배가 되니까 이거 2배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0.82가 되겠네요. AZ 그래서 단위 벡터 크기는 1이 되거든요. 0.41 마이너스 0.41 플러스 0.82 AZ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1번에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자기학 문제 20번까지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약 좀 힘드시죠? 힘드신 문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학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8번 감자율에 대한 것을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그냥 답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다시 가서 문제 8번을 보십니다. 문제 8번. 네, 우리 문제 푸는 과정에서 제가 8번 문제는 제가 풀이 과정을 생략했지 않습니까? 풀이 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8번. 진공 중에 평등 자개 H 재료 중에 반지름이 Am이고 투자율이 뮤인 구자성체가 있다.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구감자율은 우리가 늘 암기하시는 것입니다. 약 3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왜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가 그 과정을 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구자성체가 이렇게 조졌거든요. 반지름이 Am인 구자성체가 있을 때 이 구자성체를 자개 중에 놓았죠? H0인 자개 중에 놓았습니다. H0인 자개 중에 놓았을 때 이게 자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S극 N극으로 자화가 되죠. 그래서 자화가 돼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진행되죠. 그래서 요 내부의 자개의 세기 H가 요 자개보다 줄어듭니다. 감소입니다. 그 자개의 세기를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내부의 자개의 세기가 감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자화가 돼서 이 자장의 세기와 역의 방향으로 감자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의 자개의 세기 H가 좀 감소거든요.
자, 이럴 때 감자율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감자율은 무엇인가를 구하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개의 세기와 얘가 좌우돼서 반대 방향으로 발생되는 감자력 H'은 어떻게 되냐? 감자력 H'은 무엇이 된다? H'은 것은 원래 H0, 요 외부에 가해진 자개 있죠? 그래서 이 내부의 자개의 세기 H, 이것이 차가 바로 감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H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항상 감자력은 어떻게 된다? 이런 공식입니다. 진공의 투자율 μ0분의 감자율 NO. 이 구자성체의 감자율이 NO이다. 그럼 감자율 NO 곱하기 자와의 세기 J가 곧 감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와의 세기는 우리 다 아시죠? 네. 자와의 세기는 무엇이냐? μ0 감자율 NO의 자와의 세기는 μ0 진공 투자율 P투자율 μs-1 곱하기 자성체 내부의 자개의 세기 H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공의 투자율 소거될까요? 소거하면은 감자율 곱하기 μs-1 곱하기 H가 곧 감자력이 되었습니다. 여기 H가 있으니까 이 H 이쪽으로 넘길까요? 넘기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H 제로값은 뭐 됩니까? NO μs-1 곱하기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H로 쓸 수 있겠죠? 여기 자기에서 H를 넣어주고 여기 자체 H는 있고 플러스 이게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넘어와서 H가 되었습니다. 네, 이 외부의 자기의 세기는 이렇게 되는데 H 공통인수를 빼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감자율 NO에 B투자율 μs-1 곱하기 H 있는데 H를 빼내니까 플러스 1을 쓰고 HH 빼냈습니다. 대괄호 중괄호 칠까요? 이렇게 H를 빼냈죠.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이 값이 주어진 것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H 값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자, H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자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가해준 자개의 세기 H0는 무엇이었다? 그래서 감자율 NO에 B투자율 μs-1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H가 되어 있는데 이 H 값을 무엇으로? 여기를 조져 있습니다. 구자성체 내부의 자개의 세기거든요. 그래서 값을 거기다 대입해주면 NO에 μs-1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H 값 대신에 뭘 썼다? 2 μ0 플러스 μ분의 3 μ0 H0가 되었습니다. H0. 줄였죠? 자, 그래서 H0는 소거시킵니다. 여기 H0 소거해서 1이 되었고, 여기 H0 없어지죠? 자, 그러면은, H0, 여기 H0 소거되고, 그러면 H0가 1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값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NO μs-1 플러스 1은 무엇이 됐다? 요거로 좀 넘어갔으니까 3 진공투자율 μ0분의 2 μ0 플러스 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n을 구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넘겨버립니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을 하고 없애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다시 쓰면은 3 μ0분의 3 μ0를 빼주면 되거든요. 무엇이 됩니까? 3 μ0는 똑같이 됐고 여기서 3 μ0를 빼주니까 μ 마이너스 μ0가 되겠네요. 그렇죠? μ 마이너스 μ0 3 μ0를 빼줘서 μ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이 NO 곱하기 μs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나눠주면 이제 감자율 NO가 되겠죠? 그래서 감자율 NO는 무엇이 된다? 3 μ0에 μ 마이너스 μ0에 μs로 나눠주면 되겠죠. μs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3 μ0 곱하기 μs는 μ가 됐고 마이너스 μ0 여기다 빼주니까 그냥 μ0가 되겠네요. μ0분의 μ 마이너스 μ0가 되었죠. 그럼 이건 소거되죠? 소거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암기하십니다.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3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충으로 8번 답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2021년 기사 제2회 필기시험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도 스터디에서 자기하게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